최근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와 짧아진 근로시간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해양 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다 개인적이고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바다에서 지금은 내가 즐기는 바다, 체험하는 바다로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대중화 시대를 여는 것이 선진국들의 대체적인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물과 관련된 레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물에 대한 문화가 거부시돼 왔던 이런 전통적인 역사가 있죠. 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 보여온 폭발적인 증가세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낚시와 서핑을 중심으로 요트, 수중 레저 등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 레저 산업은 지금도 성장하며 진화하고 있는데요. 해양 레저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무한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만나봅니다. 해양 레저는 수상과 수중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1만 5천 킬로미터에 가까운 해안선, 3,300개가 넘는 섬, 270여 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바다는 즐기는 바다가 아닌 생계를 위한 바다였습니다. 또 과거부터 해수욕 중심의 레저를 해양 레저라 인식해 왔는데요. 해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물은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지배해 왔죠. 바다에서의 그런 안전 사고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해양 레저에도 영향을 미쳐서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들이 있었고,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해양 레저 산업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해양 레저가 바로 낚시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나홀로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의 인기가 크게 높아져 해양 레저 중 가장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낚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 어느덧 1천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전으로 도시인들이 낚시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자연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죠. 그에 비례해 낚시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며 관련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낚시는 크게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로 나뉘는데요. 낚시하는 방법, 미끼의 종류, 즐기는 장소 등에 따라 구분되고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낚시를 즐기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며 기발한 낚시 방법도 등장해 많은 낚시꾼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는 두 낚시꾼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느 낚시꾼들과 다르지 않게 장비를 챙기고 바닷가로 향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낚시를 위해 찾은 곳은 울산 방어진항입니다. 이미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인데요. 포구 안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방파제 옆에 자리를 펼칩니다. 내항은 생활 낚시를 하기 좋아 많은 낚시꾼들이 찾는 장소죠. 밖에는 방파제는 대트로바도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고 방파제 내항은 이제 뭐 생활 낚시로 많이 옵니다. 오늘은 잡으러 왔습니다. 뭐 도다리나 놀래기나 보리밀이나 그다음에 고등어나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방어진항만큼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 대표 어항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손에 익숙한 장비가 있죠. 두 낚시꾼은 오늘 이곳에서 제대로 된 손맛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미끼를 준비합니다. 소고기보다 비싸다는 참갯지렁이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낚싯대를 던지고 찌를 지켜보는데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많은 낚시꾼들에게 낚시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적막함이라고 합니다. 딱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인내심을 배우게 되죠.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팽팽한 낚싯대를 당기니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딸려 올라옵니다. 크다. 중급 사이즈의 노래미 한 마리가 손에 들어왔네요. 한 마리 잡았다. 중급 사이즈죠. 놀래기로서는 중급 사이즈. 이거 뭐 해도 해먹고 면탕도 돼요. 뭐 좀 작으면 방식치고. 손맛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뭔가 잡힌 듯한데요. 두 마리야. 있어요? 있네. 이번에도 이건 아까 노래미네요. 물다. 첫 번째 잡힌 녀석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두 사람의 포인트가 소문이 났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잡은 고기들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우 씨가 무언가를 꺼냅니다. 비밀 장비일까요? 이건 드론 같은데요? 멀리 앉아 바다를 보고는 있지만 그 한 10m 채 못 간 거기에서만 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도 던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드론으로 많게는 그진 한 200m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의 엉뚱한 상상이 이색 아이디어가 되어 드론이 낚시 장비로 둔갑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낚시를 한다. 일명 드론 낚시입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드론 낚시는 지난 10월 낚시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성황리에 대회까지 열렸는데요. 두 사람은 드론 낚시 대회 우승자들이죠. 그럼 과연 드론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지켜볼까요? 미끼와 낚싯줄을 걸어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모든 건 드론이 해줄 겁니다. 멀리 멀리 드론이 날아가고 서서히 낚싯줄이 풀립니다. 88 150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던질 수 없는 길이죠.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드론이 낚싯줄을 떨어뜨리고요. 곧바로 미끼를 무는데 이번에도 노래미네요. 크기가 이전보다 작습니다.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아쉬운 결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석양을 가로질러 멀리 날아가는 드론. 갑자기 손이 바빠집니다. 이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인데요. 술뱅이. 술뱅이. 우리가 포항에서 많이 잡던 술뱅이. 이제야 만족스러운 웃음꽃이 피네요. 먼 바다로 미끼를 던진 보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낚시는 색다른 손맛을 보게 해주고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싼 장비에 드론까지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이제 월급에서 모아서 이제 하면서 좀 하나의 보람이라고 할까? 아유, 뭐 사람 살아는데 그 정도는 쓰고 살아야지 뭐. 아, 사람이 살다가 참 넓은 바다를 보면 모든 것이 확 그냥 풀리는 그런 느낌. 고기는 그냥 한순간에 손 마시고 그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바다를 자주 오는 편입니다. 뿌듯함을 맛봤으니 잡은 물고기들은 놓아줍니다. 좀 넣고 나면 되겠다. 잘 가라. 오늘도 출연해줘서 고맙다. 예. 어우, 다들 오늘 출세했네. 이처럼 해양 레저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새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상우 씨와 의석 씨처럼 취미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행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섬 제주도. 제주도는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성지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서핑 클럽이 처음으로 들어선 곳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제주도에서 시작된 서핑은 부산, 강원도까지 널리 퍼져나갔고 2010년대 이후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지금은 대표적인 해양 레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핑 즐기기 제격이라는 월정리는 사계절 많은 서퍼들이 몰려드는 곳인데요. 겨울의 초입,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네요. 그냥 제주도 와서 여행 다니는 것보다 뭔가 액티비티한 걸 하고 싶어서 서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스스로 일어났을 때 그 짜릿함, 파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진짜 좋아요. 널찍한 판자의 의지에 아무런 인공적인 동력 없이 맨몸으로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스포츠, 서핑. 서핑은 가장 원초적인 해양 레저지만 그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40만 명 이상의 서퍼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핑을 배우기 위한 강습소도 많아졌고 바쁜 일정을 쪼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변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서핑을 계속 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월정리 해변 자체가 에메랄드 빛이다 보니까 마치 뭐 해외 관광지 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한번 서핑해 보신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서핑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월정리의 한 서핑 전문 강습소. 서핑 강습뿐 아니라 서핑 관련 용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데요. 제주 바다를 색다르게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파도를 찾아 움직이는 서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월정리 해변의 흔한 풍경이죠. 일어났을 때 발이 옆으로 나가면은 무게중심 주기보다는 먼저 발 위치를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줘야지 만약에 나간 상태에서 무게중심 주게 되면은 그쪽으로 보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뒤집어지거든요. 이제 막 서핑을 배우기 시작한 수강생. 초보티가 물씬 풍기는데요. 안전한 서핑을 위해 모래사장에서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장이었고요. 이틀 연차를 내서 토, 일, 월 이렇게 3일 서핑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어느 곳이나 체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미 생활도 최대한 탄소 배출 적게 하고 친환경적인 취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서핑 강습에 시간을 할애한 호준 씨. 그만큼 배우고 즐기기에 큰 부담이 없는 해양 레저란 뜻이겠죠? 기초 강습을 마치고 드디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보드의 앞부분은 노즈, 뒤는 테일이라고 하는데요. 테일 쪽에 달린 끈이 보드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을 때 서퍼를 지켜주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지만 기우뚱거리며 물에 빠지기를 여러 번.
처음엔 보드 위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이 정도면 꽤 잘하고 있는 듯한데요. 서핑에 임하는 호준 씨의 표정이 진지하고 비장합니다. 보드 하나로 맛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 균형 감각을 익힌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일단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스포츠거든요.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를 내가 아무리 잘 탄다고 해서 내가 그 파도가 오는 걸 기다리고 그다음에 내가 맞는 파도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들이 내 자신을 자연 환경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의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핑은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젊은이의 의식과 부합한 해양 레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그들의 문화이자 개성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인기의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매력으로 서핑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로 몰려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소도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체험해볼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졌고요. 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항만시설, 마련한 시설들이 이제 많이 확충되면서 그걸 더 즐길 수 있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바다로 몰려드는 사람들. 그로 인해 해양 레저 인프라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는 우리나라 해양 레저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층 빌딩 바로 앞에 레저용 선박들이 즐비한데요. 3, 4, 5 사람들이 모여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기가 열린다는데요. 바로 2022 코리아 세일링 챔피언십입니다. 국내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대회죠. 코리아 세일링 챔피언십 이 대회는 킬보트 요트라고 해서 승조원이 5명에서 6명 정도 같이 탑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협동하여 그 배를 레이스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선수들이 다 있거든요. 각 시도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 일반까지 다 선수가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런 학생들은 전문 선수로 전입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해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링 챔피언십은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하고 있어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출전권을 따낼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열전의 현장인데요. 이건 텔테일이라는 건데요. 요트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배에서는 이런 가장 원시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 가벼운 깃털이 날리게 함으로써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올 수 있는지를 가장 손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요트 경기에서는 첫째도 바람, 둘째도 바람, 셋째도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을 가장 잘 캐치하는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총 5개 팀이 출전했고요. 4일간 경쟁에 우승자를 가립니다. 대회에 사용되는 배는 킬보트. 배 밑바닥 중앙에 두꺼운 철판을 붙여 무게중심을 낮추고 배의 복원력을 좋게 만든 세일링 요트인데요. 선실이 없는 단일형 킬보트는 경기에 주로 사용되고 선실이 있는 대형 킬보트는 먼 바다 항해에 주로 사용되죠. 준비 신호 깃발이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배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요트는 바람이라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수면에 떠서 움직이는 배를 말합니다. 수면 위에서는 공기로부터, 수면 아래에서는 물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항주하게 되죠. 또한 요트는 흔히 신사의 경기라고도 불립니다. 경기 특성상 선수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스포츠맨십이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주최 측의 배가 가상의 출발선이 되고요. 참가한 배들은
스타트 라인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후 첫 번째 노란색 반환점을 돌고 다시 출발선 쪽으로 향해 흰색 반환점을 돕니다. 이후 배는 다시 한번 노란색 반환점을 돌고요. 마지막으로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면 경기가 끝나게 되죠. 이때 먼저 도착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확인한 심판이 깃발로 경기 시작을 알리면 진짜 경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스타트 라인 자체가 불분명하기에 선수들은 바다 위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스타트 신호와 함께 출발하는데요. 만일 신호보다 먼저 가상의 선을 침범했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요트는 그 어떤 종목보다 신사도가 필요한 스포츠죠. 외부의 변수가 많은 스포츠. 자신과의 싸움, 상대방과의 싸움,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를 어르고 달래며 배들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노란 부표는 배들이 돌아야 하는 반환점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빠르게 나아가던 배들이 이제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죠. 차례로 반환점을 돌고 곧 다시 속력을 냅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에서 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야만 하는 경기. 멀리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 이 풍경은 치열한 전장 속입니다. 그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스타트를 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밑에서 돌면서 그 제 시간에 나가려고 엄청 박진감 넘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또 정말 멋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처럼 직접 경험하면 박진감이 넘치는 대회지만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경기의 특성상 일반인이 직접 대회를 관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때문에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람정이 준비되는데요. 배에 탑승한 관람객들은 눈앞에서 빠른 배의 속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다 실감나게 지켜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요트 대회, 수상 레저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관람정은 부두를 여러 차례 왕복하며 관람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선수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경기를 되돌아보며 재정비를 하고요. 남은 일정 동안 진행될 경기에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겠죠. 그리고 이러한 선수들의 노력이 국내에서 요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람과 장비를 이용해서 무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는데 점점 요트를 배울수록 바람을 읽고 리딩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캐치해냈을 때 전략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호화 스포츠, 럭셔리 스포츠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애들은 다 요트 학교를 시 지자체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을 하고 기초를 배울 수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국 각 지역별로 요트 학교가 개설돼 있고 이곳에서 요트를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데요. 해양 레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과 친해지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해양 레저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죠. 전국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강습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고요. 강습료를 받더라도 저렴한 수준이기에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트는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했던 시기에 해양 레저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부유층의 취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도 바뀌고 있죠. 무엇보다 나만의 개성과 성취감을 찾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과거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해양 레저에 있어서의 꽃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에 왔을 때는 요트가 가장 대세인 해양 레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트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그만 자동차도 자동차고 아주 비싼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그 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요트서부터 굉장히 럭셔리한 요트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경제 수준이면 요트를 자기 수준에 맞아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미 우리나라는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터 요트는 백만장자들이나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실제로도 호화로운 요트를 소유한다는 건 서민들에겐 꿈꾸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꼭 요트를 소유해야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요트 체험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소득 수준이 1인당 3만 불 이상이 되면 요트를 많이들 즐긴다고 하시거든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규제가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요트 투어라든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해양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트 투어라든지 이 요트와 관련된 해양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소수의 승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 요트 투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트 체험이 보다 쉬워진 건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이 완화된 덕분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진입 장벽이 높았던 엄격한 등록 기준이 2019년부터 완화되었고 이후 요트 관광회사가 많이 등장해 일반인들도 호화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이 요트 투어 업체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럭셔리 요트답게 내부까지 고급스럽고 화려한데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부산 광안리 앞바다를 가르며 배가 출항합니다. 승객들은 멋진 도시 야경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오늘을 기념하는데요. 부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여행객의 필수 코스라 불릴 만큼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커플,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기도 하고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예약도 많다는데요. 배에 오른 사람들 표정에 행복한 웃음이 묻어 있습니다. 배는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광안대교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멋진 다리를 배경으로 포토타임이 주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선상에서의 키스. 많은 연인이 꿈꾸던 낭만이 오늘 밤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땅에서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보니까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이라서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놀러 갔을 때 타는 그런 큰 배들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타고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타보고 싶었어요, 한번. 요트 투어를 한창 만끽하고 있던 중 다른 요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야경 투어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불꽃놀이죠. 여러 요트가 한데 모여 일제히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밤하늘, 멋진 야경 속 화려한 불꽃놀이. 조금은 요란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른들도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1시간 동안의 짧았던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8명만 승선할 수 있는 특별한 요트 체험. 사람들 가슴 속에는 다채로운 선상에서의 추억이 쌓였겠죠. 사실 처음에는 그리 시장이 크진 않았어요. 점점 사람들께서 많이 타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요트 투어가 많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같이 맞물리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도 요트 투어를 하면서 손님들을 보면요, 마치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대중화되는 어떤 트리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취미와 레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엄두도 내지 못했던 활동이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성비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가심비의 시대죠.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만족이 크면 기꺼이 돈을 쓰는 시대가 온 겁니다. 비용이라 하지만 내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부분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주 52시간이 되고 주 5일제가 되면서 그 남는 시간들을 나만의 시간을 갖는데 그 정도 시간과 그 정도 경제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 해소가 이게 된다면 그다지 큰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듯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가치 투자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욕구는 높은 수준의 해양 레저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만의 레저를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국외에서부터 유행하던 다양한 레포츠를 국내에 들여오기도 하고요. 그 문화를 확산, 발전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적극성으로 레저 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더 나아가 여러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양 레저가 많이 발전함으로 해서 그 필요한 인프라, 해양 레저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유엔 관광기구에서는 이 해양 레저가 10대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양 스포츠 발전하면 선박 산업, 그 부재적인 이제 장비 사업들, 장비를 수리하는 산업부터 시작해서 항만, 마리나 산업들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저에 쏟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시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과 깊이 연관된 기술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투자 금액도 높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레저 활동을 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한 다이빙 용품 제조사. 그동안 수상 레포츠보다 수중 레포츠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중에서 행해지는 레저인 만큼 안전장비가 중요한데 대부분 외국인 체형에 맞춘 장비들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업체는 국내 수요층의 답답함을 없애고 장비를 맞춤형으로 생산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생겼고 등산, 요가, 클라이밍, 자전거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많이 컸어요. 근데 아무래도 언더워터 스포츠는 뭔가 조금 더 익스트림한 부분도 있고 물속에서 내 얼굴은 제대로 잘 보이지 않지만 나의 어떤 개성, 나의 로고, 나의 이름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커스터마이징, 그다음에 세미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국가대표 프리다이빙 선수 출신인 대표가 직접 아쉬운 점과 모자란 점을 보완해 상용화까지 나선 건데요. 시장도 커지면서 수요도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위주였던 수트가 개성 넘치는 패션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로고를 수트에 새겨 넣으며 개성을 드러내고 있죠. 때문에 사계절 주문량이 많아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다이빙은 해양 레저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매력적이고 최근엔 배우려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면 관련 체험 투어를 한 번씩은 하고 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호감도가 높은 해양 레저죠.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수중 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왔습니다. 다이빙 수트 제작 업체는 수트 제작과 판매에만 머물지 않고 다이빙 학교를 운영해 스포츠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 복장을 갖추고 풀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물속에 얼굴을 파묻고 수중에서 호흡을 참는 훈련 중인데요. 수강생이 물속에 얼굴을 담근 지 벌써 2분이 넘었는데요. 괜찮을까 싶을 때 마침내 잠수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흡 충동 오면 이렇게 시그널 주고 하는 거 되게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다이빙 하실 때도 호흡 충동 오면 급해지지 마시고 시그널 저한테 보내주고 출수 절차 생각하면서 시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프리다이빙을 위해서입니다. 잠시 호흡을 멈추고 맨몸으로 잠수해 물속을 유영하는 스포츠인데요. 아름다운 해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색다른 방법 중 하나로 바다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해양 레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들은 최소 3분 이상 숨을 참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실제 바다에서 진행되는 다음 훈련은 안전을 위해 준비할 장비도 많은데요. 과연 그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두 눈에 담아올 수 있을까요? 바다로 출발합니다. 트레이너의 인솔로 일행이 향한 곳은 서귀포 강정포구. 얼마 전 이곳에 다이브 센터가 생겼다는데요. 많은 다이버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바다를 즐긴다고 하죠. 일행도 오늘 이곳에서 실전 다이빙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꼼꼼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자 연습하실 시간 따로 15분 정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준비 다 되고 나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평가만 진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퇴수해서 이제 또 풀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를 물에 띄우고요. 부위 밑에 달린 로프를 따라 잠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주어진 과제는 수중 5m. 수없이 훈련을 했지만 바다와 풀장은 환경이 다르기에 욕심내지 않고 배운 대로 천천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훈련생은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잠수를 반복하며 과제를 완수해 가는데요. 조용한 수중 환경에 녹아드는 다이버들. 오늘 수중 시야가 조금 아쉽지만 바닷속 고요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프리다이빙은 바다와 깊이 교류하고 해양을 탐험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마침내 성공적으로 프리다이빙 평가를 마친 두 사람. 몸은 조금 힘들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진짜 자연 속에, 큰 자연, 대자연 속에
그냥 되게 작은 재가 있는 게 그냥 되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냥 우주 속에 떠 있는 느낌?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로지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어요. 갔다 오면 몸이 진짜 힐링이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물에 또 들어가고 내일도 들어가고 물만 생각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게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아요. 작은 인간에게 거대한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때론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는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죠. 그럼에도 우리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바다라는 대자연과 내가 온전히 교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도 물이랑 구성 요소가 되게 많고 물이랑 함께 있었을 때 어떤 그런 풍요로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바다 같은 경우에는 거칠어질 때도 있고 이렇지만 되게 다양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풍요로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이 흐르는 소리라든지 물이 빛이랑 반사되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가장 크게 생각되는 부분은 내가 물이랑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이 있죠. 또 바닷속 환경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수상과 수중, 바다와 강의 모든 매력을 아울러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물하고 공기라 하게 되면 그 물에 대한 중요함도 있지만 물을 이제 즐기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다가 이제 미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먹거리도 될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나갈 부분이 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삼면이 이제 우리나라 바다이기 때문에 더 그 바다가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양 레저에 관심을 갖고 즐기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쁜 시간을 쪼개 자연에 눈 돌릴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높은 국민 소득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여가에 대한 관심이 레저, 그 중에서도 해양 레저로까지 옮겨갔고 교통의 발전과 확장되어가는 인프라는 우리를 바다와 더욱 가깝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고 시민의식의 부족함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풀어야 할 숙제죠. 이 모든 것을 잘 갖추고 보완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나라는 더 많은 이들이 해양 레저를 즐기는 무대가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양 레저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거듭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해양 레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